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감정평가로 신고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싶어. 법에 어긋나는 건 또 없잖아요. 그래도 국세청이 직접 평가를 해서 이제 고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세금 부담이 꽤 많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증여가 어렵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비다비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가족법인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한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세금 차이가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세청이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법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약간은 좀 어렵더라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다 안 되신다면 저랑 상담을 꼭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감정평가 세금 이슈가 생겼습니다. 원래 있기는 했는데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증여나 상속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분들 다 해당이 되고요.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법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증여 얼마로 해야 될까요? 아파트라면 최근에 얼마가 거래됐는지 그걸 보고 보통은 증여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건물의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없습니다. 바로 옆 건물이 팔렸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세청이 감정을 하겠다, 그 감정 금액으로 다시 세금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꼬마 빌딩은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이게 차츰차츰 넓어져서 최근에는 단독주택까지 하겠다, 이게 더 넓어져서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도 하겠다, 이게 한번 또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됐는데 최근에는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그 부동산 감정평가해서 주식평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세금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 규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가족법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다 감정을 하겠다. 핵심을 한번 보시면 법인이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보유한다면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무조건 해당 부동산을 감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법인이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할 때 비상장 평가를 하거든요.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법인을 봤더니 법인의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법인의 부동산을 장부가액이랑 기준시가 요 차이만큼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서에서 기준시가 아니고 감정을 해서 평가를 다시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계가 있었던 게 예전에는 부동산이 많은 법인, 부동산 과다법인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아니다, 모든 법인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아주 폭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 이 차이가 클까요? 보통 기준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라면 감정받으면 한 20억 정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 증여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을 보시면 예전엔 건물만 했었거든요. 이때도 꽤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점점 넓혀서 나대지, 임야 이런 토지들 다 하고 아파트도 하게 되어 있고 분양권, 입주권 됐고 최근에는 이제 주택까지 됐고요. 더 나아가서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까지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증여할 때 평가해서 기준시가 6억 정도로 평가해서 그냥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감정을 해봤더니 14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증여세 873만 원이 나왔던 게 감정을 했더니 2억 정도 나와서 1억 이상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과수원의 경우 토지잖아요.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한 15억 정도였는데 감정을 해봤더니 50억이었다. 2억 3천 정도 세금을 내려고 했는데 15억을 더 내야 된다, 갑자기 10억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더니 국세청에서 갑자기 그 기준시가 아니고 너네 감정을 해야 돼, 우리가 감정해 줄게, 그래서 국세청이 감정을 해서 요 15억 정도 되는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나는 2억 3천이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그게 아니고 너는 17억을 내야 돼,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국세청이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동산 증여가 얼마지?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얼마로 증여를 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잖아요. 이게 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를 얼마로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보통 첫 번째가 매매사례가액입니다. 최근에 팔린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옆동에 비슷한 층에 팔린 거, 그걸로 이제 시가를 보겠다. 근데 아파트 이외에 건물이나 토지, 단독주택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감정가액입니다. 감정은 근데 내가 증여세 신고할 때 감정을 안 받으면 감정가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가가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기준시가로 적용이 되거든요. 건물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토지도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지가, 단독주택도 기준시가, 분양권은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을 더해서 이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정리를 해보면 내가 건물을 증여를 하고 싶다. 그런데 매매가액이 없고 두 번째 감정을 내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보통은 기준시가로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제가 감정을 무조건 받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 증여세를 한 5억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건물가액 20억으로 해서 신고를 했다고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납부도 5억을 했죠. 꽤 많은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건물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20억이 아니고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세금 한 10억 정도 더 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감정도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우리 세법에서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 기준시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 방법이 아니고 다시 요 시가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국세청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꽤 억울할 수가 있겠죠. 아니 나는 기준시가 법을 잘 맞춰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 뭐냐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랑 시가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걸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해서 다시 고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게 꼬마 빌딩만 했었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왜 국세청이 나서서 감정평가를 하느냐. 근데 이게 점점 넓어져서 단독주택도 하겠다, 토지도 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족법인에 있는 부동산도 하겠다. 그래서 더 넓혀지더니 가족법인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의 부동산도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더 넓혀지더니 모든 법인의 부동산이 다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약간 틀린 게 국세청이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하겠다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또 감정을 할까요? 그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강남에 꼬마 빌딩을 소유한 법인이 있었습니다. 보통 강남에는 법인들이 빌딩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주식을 증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증여를 해서 저희가 주식 평가를 해서 강부가액으로 평가를 하려고 했더니 세무서에서 감정평가 요구가 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서 연락을 받고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고요. 다른 대표님은 이제 공장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장부지 보통 또 법인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이분도 장부가액으로 신고를 했더니 몇 개월 후에 감정평가로 다시 고지를 하겠다. 그래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보통 이제 수도권에 있는 토지들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이 한 2~3배 정도 차이는 나거든요. 이걸로 다시 해서 세금이 한 2억 정도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연락이 와서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예전에 2020년에 약 5년 전쯤에 꼬마 빌딩 감정평가 시행을 하겠다. 처음에 논란이 꽤 많았고요. 이걸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점점 더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들 감정평가 법인 사업으로 다 확대를 하더니 최근에 이제 5억 이상 낮거나 10% 이상 차이가 나면 모두 다 감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바뀐 게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꼬마 빌딩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넓혀졌고,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면 감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전에는 10억이나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가 5억이나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모두 감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고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모두 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감정을 언제 하냐? 예전에는 10억 이상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만 했는데 지금은 5억 이상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모두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억 이상 10%면 거의 모든 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이 보통 5억 10%는 거의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법인한테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국세청이 감정을 할 때도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평가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걸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세청이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사업에 예산을 마련을 해서 감정평가 법인에 1,000만 원을 주고 세금 1억 정도 더 받으면 된다, 이런 계산입니다. 약간 이런 계산이 맞나? 납세자들한테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맞나? 감정평가 법인한테 돈을 주고 평가를 맡겨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이 꽤 높거든요. 10억 정도 초과하면 2곳 이상 또 받아야 되고 국세청이 또 직접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감정평가로 신고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싶어. 법에 어긋나는 건 또 없잖아요. 그래도 국세청이 직접 평가를 해서 이제 고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세금 부담이 꽤 많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증여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볼 게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양도세나 또 추가적인 세금이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 거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 국세청은 당장에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감정평가 뭐냐면 건물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한 5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국세청이 나중에 다시 평가할 위험이 있잖아요. 감정을 하겠다. 감정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사전에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법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 건물 얼마 정도 감정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한 33억 정도 감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좀 낮게 평가하면요. 그러면 요구로 했더니 세금이 한 7억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좀 세이브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한 2억 정도 늘어나긴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이 감정평가를 해 놓으면 국세청이 나서서 다시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미 감정으로 신고를 해놨으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실제로 요 40억 정도 감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평가하면 33억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의뢰하냐면요. 기준시가 건물 20억 정도 있으면 감정평가법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할 때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정식감정 전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미리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감정평가법인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감정평가법인은 40억 정도 나오고 두 번째 평가법인은 한 35억 정도 나오고 어떤 법인 정도는 한 33억 정도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몇 군데에 문의를 하는 겁니다. 문의를 해서 요 낮은 거, 요 최대한 낮춘 금액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요 두 곳 정도 이제 받아야 되겠죠. 두 곳 정도 가장 낮은 곳 찾아가지고 감정을 받은 다음에 그 금액으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감정평가할 때 이제 돈이 들거든요. 수수료가 드는데 요 약식감정, 요 탁상감정 할 때는 수수료가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는 어떻게 되냐면 요 20억짜리 건물을 약식감정, 탁상감정을 받아서 한 33억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거에서 증여세 계산을 해보고 증여세가 한 7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진행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가족법인의 경우에도 똑같겠죠. 가족법인 주식 평가를 할 때 요 감정평가법인을 찾아서 최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한 다음에 주식 평가를 하고 그 주식을 증여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증여세 계산을 해보고 국세청에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꽤 낮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확인해 보실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실 분들, 그리고 특수한 토지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미리 당장 수수료가 드는 건 아니고 증여 계획을 짤 때 감정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런 건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 법인들한테 직접 의뢰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랑 세금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줄일지 저랑 평가를 해보는 거죠. 사실 주식 증여라는 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긴 합니다. 그냥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주식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경우에 주식가액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가족법인으로 현물출자를 하거나 증여나 매매를 시켜서 주식화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평가를 하더라도 주식가액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증여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